강하나의 우아한 수다. 세월호 사고가 난 지 오늘로 80일째가 되는 날이죠. 2달이 넘는 시간 동안 한결같이 실종자 가족들의 곁에서 아픔을 보듬어준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최근 이 자원봉사자들이 피로 누적으로 인해 과로사로 많이 쓰러지고 또 병이 위독하다고 하는 부상들이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세월호 사고가 나자 많은 자원봉사들이 생업을 제쳐두고 진도로 달려나갔죠. 그 가운데 한 목사분은 쉴 새 없이 진도 실내체육관과 팽목항을 오가며 가족들에게 구호 물품을 나눠주곤 했습니다. 그 목사분은 과로와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보이면서 병원에 입원했지만 결국 지금 중태에 빠져 계신다고 하는데요. 지금 세월호 사고 수습이 장기화되면서 점점 자원봉사자들의 부상은 계속 커지고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70일 가까이 현장을 지켰던 한 50대 자원봉사자도 과로로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또 다른 자원봉사자는 밤샘을 하다가 집에 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셨다고 합니다. 지금 이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 처리는 또 상해에만 한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분들의 자원봉사자 그리고 세월호 사고에서 이제 유가족들 그리고 희생자 가족들의 곁을 열심히 지켜주던 이분들에게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하루입니다. 강하나의 우아한 수다였습니다. Outside the rain begins and it may never end, so cry no more. On the shore a dream will take us out to sea forevermore, forevermore. Close your eyes and dream. 그녀와의 산책. You can be with me. Need the waves through the caves of ours, long forgotten now. We're all alone. We're all alone. 강민선의 문화다락방 그녀와의 산책 시간입니다. 오늘 금요일이 다가왔습니다. 한 주간 고생하신 여러분, 오늘 금요일 좀 편안한 휴식의 마음 가지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날씨는 다시 좀 더워지고, 또 날씨가 장마주의보가 내린 가운데 또 오늘은 또 장마 기운이 걷어지고 주말부터 장마 전선이 북상한다는 소식이죠. 날씨가 점점 동남아처럼 이제 스콜도 많이 생기고, 또 뭔가 습하다가 또 갑자기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다가 이런 현상들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지구의 그 기온 자체가 이상하다, 뭐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변화하고 있는 기온의 변화에서 우리는 또 우리 인간이 또 맞춰 나가야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지금 날씨도 그렇고 좀 우리 모든 정치 기상도 그렇고 좀 습하면서도 어떤 게 명쾌하게 드러나지 않는, 그리고 뭔가 계속 먹구름이 끼어있는 흐린 날씨 같은 기분이 드는 건 왜일까요?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그녀와의 산책 시간 동안 조금은 이 흐린 먹구름 걷어내고 좀 햇살을 가득
내리쬐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노래 한 곡 듣고요. 이야기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함께 할 곡, 네. 커피소년이 부릅니다.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전해드릴게요. 사랑이 오는 걸 막을 수는 없다. 사랑은 오겠다고 마음먹으면 어떻게든 오기 때문이다. 해가 기울면 진 회색의 우울한 하늘도 오렌지빛 노을로 물들듯 아무리 사랑을 담지 않으려는 사람의 가슴도 일생에 한 번은 사랑으로 물들게 되어 있다. 그래서 결국 사랑 또한에는 필요 없다고 외치는 오만한 입술을 사랑을 속삭이는 감미로운 입술로 만들고 다신 사랑하지 않겠다고 꼭꼭 싸맨 가슴과 설렘으로 떨리게 한다. 거친 사막에도 어딘가 오아시스가 숨어있듯이 타인을 믿지 않은 건조한 눈빛과 거친 혀끝을 가진 사람의 가슴 한 구석에다가 사랑을 기다리는 마음은 숨어있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건 결국 사랑이다. 사랑. 아무리 아픈 고통에 잠겼던 사람도 다시 사랑 앞에 서게 되겠죠. 도대체 우리가 아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사랑은 수많은 우연으로 이루어진 운명의 장난 같은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깊은 불안감과 고독감에 쫓겨 끊임없이 일하고 어떤 사람은 야망이나 돈에 대한 탐욕에 쫓겨 끊임없이 일한다. 이 모든 경우에 사람들은 열정의 노예이고 사실 그들의 활동은 수동적이다. 한편 아무런 목적이나 목표 없이 조용히 앉아서 명상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동적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명상 활동은 최고의 활동이며 내면적 자유와 독립의 상태에서만 가능하다. 사랑은 참여하는 것이지 빠지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본래 주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리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그녀와의 산책의 책은요. 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하고 싶었던 산책. 에리히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란 책이죠.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성숙한 사랑은 서로의 개성을 유지한 상태에서의 합일이라고 이렇게 그 책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건 또 노래 가사에서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서로의 사랑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함께 성숙한 사랑을 이뤄내는 게 또 사랑의 기술의 본질적인 면모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취미는 달라도 취향은 같아서 영화를 보면 말이 통하는 거. 이 사랑이 정말로 성숙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영화지만 그 사람이 좋아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나를 위해 함께 봐주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흔히 사랑할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희생한다. 아니면 내가 맞춘다라고 생각을 하길 마련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도 사랑이라는 그 자체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랑이란 자체가 좀 쉽지는 않던 것을 느껴보실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어떤 욕구나 아니면 단순한 사람을 꼬시는 방법 아니면 사랑의 기술이란 것이 그 사람의 사랑이 가지는 의미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뭔가 사랑의 기술이라는 것이 꼭 책에서 얘기해주는 이론적인 부분이 아닌 우리가
삶에서 느끼고 또 이 감정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사랑의 기술이라고 이 에리 프롬은 말하죠. 뭐랄까요. 사랑의 기술 하면은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렵고 힘들고 또 분명 쉽지 않은 것은 명확한 사실이겠죠. 그래서 후회도 하고 슬퍼도 하고 때로는 이불을 뻥뻥 차면서 울기도 하고 소리 지르기도 하고 뭐 이런 사랑들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아직 그 사랑을 못하신 분들도 언젠간 그런 사랑을 하시겠죠. 그렇게 우리는 뭐 이 나의 사랑이 하나의 사랑의 기술이 된다고 한다면 이 기술이 성공적이다 아니다 이런 것들은 뭐 내가 이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느냐에 따라 그 사람한테 내 마음이 전달됐으면 그 사랑의 기술은 성공한 걸까요? 아니면 이 마음이 어떤 기술로 표현됐든 전해지지 않고 서로 마음이 와닿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의 기술로서 실패한 것일까요?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그것을 사랑의 기술인지 나눠야 하는 건지도 좀 명확하진 않겠지만요. 그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뭐 긴 세월에 변하지 않을 그런 사랑 뭐 없다고 영원한 사랑 없다고 얘기는 하겠지만요. 그 사랑을 기다리면서 내가 더 그 사람의 사랑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랑 이 자체가 진정한 사랑의 기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네, 그럼 노래에 이어서 한 곡 듣고요.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함께할 곡 네, 김효수의 에리 프롬 사랑의 기술 오늘 산책하고 있는 책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존재가 제일 크게 인식되겠죠. 나 자신과 외부 세계의 크기를 적절히 조절해 나가면서 나 또한 삼자적으로 볼 수 있는 노력을 할 때, 또 타인과 나를 좀 더 동등한 시각에서 보려고 할 때 인간은 점점 성숙해진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저는 에리 프롬의 이 사랑의 기술을 보다가 이 문장이 생각이 났었는데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서 아래서 깨어나와라 라는 그런 유명한 구절이 있죠. 그 아래서 깨어난다는 자체가 어떤 의미일까? 그 알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생각을 하다가 부모님 그리고 뭐 지금의 나 자신 나를 원래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갖춰져 있던 모든 선천적인 조건들 이런 것들이 그 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성숙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주어진 이 조건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나의 또 다른 본질적인 모습을 찾아 나가는 여정이 아닐까. 그게 하나의 성숙해서 가는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점점 나이가 들면은 이제 성인이 되고 독립을 하게 되고 또 부모님에게서 경제적 자립을 시작함으로써 그게 분명한 독립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뭐 지금 아직까지 독립을 하지 못하는 이 불효녀 여가지고요. 이런 책을 읽으면 좀 내심 가슴이 콕콕 찔려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뭐 요즘 젊은 친구들이 좀 많이 그런 세대가 많다고 하죠. 아직까지 부모님께 독립을 하지 못한 채 부모님의 곁에서 보살핌을 받고 있는 친구들이 거의 30대가 됐는데도 그런 친구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자체가 이제 사회적으로 취업이 힘들고 좀 너무 구조적인 경쟁 속에서 계속 뭔가 스펙이나 이런 경쟁에 성공을 하려면 계속 뭔가가 더 얻어내야 되고 이뤄내야 하는 그런 구도 속에서 자신의 진정한 삶을 찾지 못하고 남들이 다 가는 획일적인 인류 속에서 인간의 삶에서 거기서 내가 패배한다는 것은 그 자리에 내가 가지 못한다는 것, 그 돈을 벌지 못한다는 것, 그것으로 인간의 성공과 패배가 나눠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씁쓸한 생각이 들기도 하죠. 네, 그러면 여기서 노래 한 곡 더 듣겠습니다. 네, 이어서 함께 할 곡 신청곡이네요. 가비앤제이와 더시아가 부르는 눈물이 핑. 성숙하지 못한 사랑을 하는 사람은 나는 당신을 사랑해.
당신이 필요하니까요 라고 말한다. 성숙한 사랑을 하는 사람은 나는 당신이 필요해요. 당신을 사랑하니까요 라고 말한다. 에리 브롬의 사랑의 기술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자기 충만의 사랑으로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것이 내가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할까요? 사람은 이기적인 동물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랑 자체가 잘못된 사랑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요. 조금은 짧은 인생 안에서 그런 사랑을 한다는 건 좀 슬픈 일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랑을 해보셨나요? 오늘 써의 최창고였습니다. 네, 마지막 곡입니다. 검정치마의 안티프리즈 전해드릴